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기능식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을 쓰는 분들 대부분이 오히려 더 빠르게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비싼 영양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슈퍼푸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몸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그 평범한 채소 한 줌, 자주 먹는 그 반찬 하나, 그것이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천연 항암 물질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저렴한 항암 식탁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무엇을 알려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비싼 건강식품에 속고 계신지. 둘째, 우리 몸이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놀라운 원리. 셋째, 집 냉장고 안에 평범한 식재료가 항암 식탁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항암 식단 조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매달 건강기능식품에 5만 원 이상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성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품을 찾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무려 6조 3천억 원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쏟아붓는 돈이 6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매년 10% 이상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쓰는 분들의 건강은 좋아지고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요. 건강기능식품 복용자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복용자 그룹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비복용자 그룹보다 오히려 1.3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건강을 단 하나의 특별한 성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항균 작용, 혈압 개선,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가 마늘에서 알리신만 뽑아서 고농축 캡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마늘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 한 톨 안에는 알리신뿐만이 아닙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수십 가지, 미네랄이 여러 가지,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이 모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리신만 뽑아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의 다른 성분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알리신 혼자서 몸 안에 들어오면 흡수와 대사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제품일수록 마케팅 비용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기능적 차이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 제품 덕에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성분 설명을 하면 저절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 당근, 콩, 가지, 브로콜리 이런 평범한 재료들의 항암 효과가 그 비싼 고농축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아십니까?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종류 이상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58% 낮았습니다. 어떤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암 발생률을 58%나 낮췄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항암 식탁의 핵심입니다. 값이 싸고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루트, 피아노. 각각의 악기가 따로 소리를 내면 그냥 소음입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작용하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사과 하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C, 식이섬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미량 영양소까지 수십 가지 물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 100g에 든 비타민 C의 양은 겨우 5m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항산화 활성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C 보충제 1, 500mg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 속에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컬들이 체내에서 함께 작용하면서 비타민 C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분 하나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 시너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실제 음식 조합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토마토를 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유방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그냥 날것으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코펜이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변환되면서 흡수율이 무려 82%까지 증가합니다. 같은 식재료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작용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카레 좋아하십니까?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항암 효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커큐민의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과 함께 먹으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레를 만들 때 후추를 넣어 드시기만 해도 강황의 항암 효과가 20배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항암 식탁의 원리입니다. 특별한 성분 하나를 뽑아서 고농축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생체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끼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수백 가지의 생리 활성 물질이 서로 조율이 되어서 작동하는 생화학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비로소 진짜 건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화학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한 끼 식사 안에 다양한 식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식품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집 냉장고 안에 평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항암 식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끼 안에 다양성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끼에 3가지 이상의 채소를 담으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를 드실 때 한두 가지만 드십니다. 시금치 나물 하나, 아니면 깍두기 하나 정도. 그런데 여기에 채소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수십 가지 파이토케미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할지 모르시겠다면요. 색깔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초록색 채소를 하나 고르셨다면 다음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그 다음은 보라색이나 노란색 채소를 고르세요. 왜냐하면 채소의 색깔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채소에는 클로로필과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빨간색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보라색에는 레스베라트롤과 퀘르세틴이 있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이 모두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시금치 나물을 하나 올리셨다면 옆에 볶은 당근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양배추찜이나 깍두기 하나를 더 올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밥상은 초록, 주황, 흰색과 빨간색까지 3가지 색의 채소가 올라간 항암 식탁이 됩니다.
비용 추가는 거의 없습니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몇 끼니 3가지 이상 드시는 그룹은 한두 가지만 드시는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45%, 대장암 발생률이 58%나 낮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흰쌀밥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여러분, 흰쌀밥 좋아하십니까? 저도 흰쌀밥이 맛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흰쌀밥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정 과정에서 쌀 겉껍질에 있는 영양소가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거의 전분, 즉 당분뿐입니다.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과 높은 인슐린 수준은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잡곡을 섞으세요. 귀리, 보리, 현미, 흑미, 렌틀콩, 흑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섞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흰쌀 80%에 잡곡 20%만 섞으세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천천히 잡곡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잡곡과 콩류에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식이섬유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항산화 물질도 함께 있어서 혈당 조절과 함께 장 속 유익균을 키워서 건강한 장과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흰쌀밥에서 잡곡밥으로 바꾼 그룹은 3개월 후 혈당이 평균 12% 낮아졌습니다. 혈압도 8%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효과를 내려면 보통 약을 써야 하는데 밥만 바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식물성 기름과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들기름, 올리브오일, 참기름, 그리고 견과류. 이런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의 예를 기억하시죠?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소를 그냥 삶아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채소 반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향신료를 더해보세요. 마늘, 생강, 강황, 후추, 고추. 이런 향신료들은 단순히 맛을 올리는 역할을 넘어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항균 작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강황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커큐민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강황에 후추를 더하면 흡수율이 20배가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된장찌개, 김치, 젓갈, 나물 반찬, 이것들이 얼마나 훌륭한 항암 식탁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끼에 3가지 이상의 색깔이 다른 채소를 담으세요. 초록, 빨강, 보라, 주황. 색깔이 다를수록 다양한 항암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흰쌀밥에 잡곡을 섞으세요. 처음에는 20%만 섞어도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셋째, 채소 반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마늘, 생강, 강황, 후추 같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것뿐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항암 식단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실 때 계란 2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옆에 토마토를 곁들이세요. 계란의 지방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볶아서 함께 드세요. 들기름에 시금치를 살짝 볶으면 됩니다. 마늘 한쪽을 넣어서 함께 볶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의 아침 밥상은 계란의 단백질, 토마토의 라이코펜, 시금치의 클로로필과 철분, 들기름의 오메가3, 마늘의 알리신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완벽한 항암 아침 식탁이 됩니다. 점심입니다. 밥을 드실 때 잡곡을 넣어 드세요. 반찬으로는 국,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두세 가지를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귀리 섞은 잡곡밥, 된장찌개, 생선 한 토막, 브로콜리 무침, 당근볶음, 깍두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된장찌개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드시는 그룹은 대장암과 위암 발생률이 각각 42%와 37% 낮았습니다. 브로콜리 하나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과 채소 중심의 반찬들로 구성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콩류를 꼭 넣어보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이 모두 콩을 기반으로 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유방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1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콩 제품을 매일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별거 아니지요. 우리가 원래 먹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바빠지고 편의식품이 늘어나고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잡곡밥을 먹어라. 발효식품을 먹어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되느냐 하면요. 대부분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은 알겠는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끼에 3가지 이상의 색깔 채소를 담는다. 밥에 잡곡을 20% 이상 섞는다. 채소 반찬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고 마늘을 쓴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항암 식탁이 됩니다. 비용은 하나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채소 1가지만 더 올려보세요. 당근 하나, 브로콜리 조금, 보라색 양배추 한 잎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천연 항암 식탁의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밥상에 추가하실 채소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워낙 바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식사에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가장 쉽고 빠른 시작법입니다. 딱 하나만 바꾸세요.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잡곡 한 줌만 넣어보세요. 귀리든 흑미든 보리든 마트에서 가장 싼 것으로 사다가 흰쌀밥에 한 줌만 섞으시면 됩니다. 한 봉지에 보통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 하세요. 채소는 다음 주부터 생각하셔도 됩니다. 향신료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1가지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 습관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바꾸려는 그룹과 한 번에 1가지씩 바꾸는 그룹을 1년간 비교해보니 한 번에 1가지씩 바꾼 그룹의 유지율이 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건강 결과도 훨씬 좋았습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하나만 하세요. 잡곡 한 줌, 내일은 채소 한 가지 더, 다음 주에는 마늘 한 쪽을 반찬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밥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체중이 조금 줄고 혈당이 안정되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일의 세포, 내년의 혈관, 10년 후의 건강이 오늘 이 한 끼 한 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한 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